선형적 견해들과의 비교. 붓다는 고대 인도의 인과율에 대한 논쟁이 형성했던 철학적 배경에 반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인과관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서양에서의 상황과 도식적인 유사성이 있다. 인도와 유사한 서양에서의 논쟁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 특유의 사회 속에서 익숙해진 인과적 가정들과 붓다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인도에서는 붓다가 출현하기 이전에 인과관들이 있었는데 그 인과율들이 선형적 인과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출현하면서 상호적 인과율의 세계가 열렸는데 그 이전에 선형적 인과율이 인도의 베다나 비베다적인 여러 가르침 속에서 대부분 이런 선형적 인과율이 채택됐었는데요. 그다음에 서구에서는 지금도 선형적 인과율이 주된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붓다의 가르침과 서구의 인과율이 다른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붓다가 출현하기 이전에 인도에 있었던 선형적 인과율과 서양의 현대적인 선형적 인과율, 근대 현대에 쭉 이어온 서양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온 선형적 인과율을 서로 대비하게 되면 이 서양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선형적 인과율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비교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절대적 본질에 대한 가정, 그리고 실제와 불변성의 등식에 근거를 둔 베다의 주도적 개념인 고유한 힘과 인중유화론이 그렇듯이 그리스의 불변의 실체의 가정과 부동의 원동자는 베다에 비견되는 단일 방향성의 인과관으로 귀착되었다. 서양의 지배적인 인과관이 보여주는 주요한 차이는 르네상스 이후의 서양에서 인과를 동력인으로 한정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근대 과학의 출현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정했던 동력인 이외의 원인들은 과학적 탐구 정신에 부적절하거나 방해가 된다고 하여 거부되었다. 목적인과 형상이는 경험적 검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거부되었지만 반면에 진료인은 모든 연구의 토대로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유한 힘과 인중유가로는 동력인의 한계를 넘어서 형상인과 진료인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 동력인은 본질적으로 외재적이지만 베다의 관념이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최초의 원인의 자기 전개다. 그렇지만 동양과 서양을 지배하는 주류가 되는 관점들은 그것들이 최초의 원인, 즉 불변의 절대자를 가정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것들의 선형성 그리고 실체와 속성의 구분은 이 최초의 원인으로부터 비롯된다. 고대 인도와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지배적인 인과관에 대한 반동은 두 방향으로 대립되면서 진행되었다. 한편에는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류를 이루는 인과관이 궁극적으로는 최초의 원동자의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입증되지 않은 추론이라고 거부했으며 인과관계와 추론도 마찬가지로 거부했다. 다른 한편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그 작용을 순전히 물질적인 국면으로 제안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absolute essence란 절대적 본질이 있다고 하는 그런 가정과 그리고 실제와 불변성의 등식. 여기서는 equation of reality with changelessness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실제라고 하는 무엇이 실제냐 할 때 리얼리티를 바라보는 견해는 각각 다르겠죠. 무엇을 현실 혹은 실제라고 할 것이냐 리얼리티 자체를
이것은 체인지리슨이 있어. 그러니까 불변성이 실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베다의 개념에서 베다의 중요한 두 개념이 있는데 고유한 힘의 개념과 그리고 인중유화론 원인 중에 이미 결과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베다의 개념 속에서는 어떤 가정이 들어있냐면 절대적인 본질이 있다. 이게 absolute essence가 있다 하는 절대적인 본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 실제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실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죠. 변하지 않는 것만이 실제라고 봤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절대적인 본질이 있다. absolute essence가 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개념들이 서양의 개념과 많이 닮아 있어요. 어, 그리스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기서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가 불변의 실체라고 하는 개념이죠. 불변의 실체라는 것은 permanent substance라는 개념으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permanent substance라는 게 어, 영원한 그래 불변의 본질이 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고 하는 이게 파르메니데스의 그리스의 철학에서 나오는 개념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중에 unmoved move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는 부동의 운동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로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unmoved mover라는 거가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개념들이 서로 많이 닮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 두 가지 개념들, 베다의 개념들과 그리고 여기 파르메니데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들은 어떤 점에서 닮아 있냐면 유니디렉셔널리티 오브 코설 비유라고 인과에서 단일 방향성 어느 한 방향 쌍방향이 아니고 일방적이라고 하는 거 단일 방향성이라는 점에서 단일 방향성의 인과론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 초기에 있었던 선형적 인과 개념과 베다의 개념 속에 있었던 이런 선호의 인과율이 사실은 매우 비슷한 결과로 일방향, 단일 방향으로의 인과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서양의 개념이 동양과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서양의 지배적인 인과관이 보여주는 주요한 차이는 르네상스 이후에 서양에서 인과를 동력인으로 한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서양에서 배다의 개념과는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서양에서는 이 인과관계를 선형적 인과관을 가지면서도 굉장히 축소해서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르네상스 이후에 서양인들이 이피션 코세이션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이걸 동력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피션 코세이션에 한정하는 이러한 인과율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사조가 생겨났기 때문에 인과론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인과관계 속에서 여기서는 동력인으로 한정해서 인과를 인정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의 원인을 굉장히 축소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동력인이란 말을 efficient caus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근대 과학의 출현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정했던 동력인 이외의 원인들은 과학적 탐구 정신에 부적절하거나 방해가 된다고 하여 거부되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에는 다양한 원인을 인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 중에 극히 일부만을 인과관계에서 인정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근대 과학의 출현 혹은 합리주의의
출현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서 목적인과 형상인은 경험적 검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거부되었지만 반면에 진료인은 모든 연구의 토대로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여기서 목적인과 형상이라는 얘기는 파이널 코스라는 개념이 목적인이고 궁극적인 어떤 원인이고 파이널 코스 그리고 포멀 코스라는 용어는 형상인이래. 어떤 형태, 형상의 어떤 형상의 원인 혹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목적인과 형상이라는 것을 final and formal causes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건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용어들이니까 우리가 그 철학을 배워야 잘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어, 원인을 여러 가지로 봤는데 그중에 목적인과 형상인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이 과학적인 탐구로서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것은 인과관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게 진료인이라는 개념은 진료인은 머티리얼 코스, 물질적인 원인. 그러니까 물질적인 원인은 인정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죠. 진료인은 모든 연구의 토대로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제 이런 점에서 서양에서 여러 원인 중에 검증할 수 있는 것,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원인, 특히 진료인이라고 부르는 어떤 물질적인 원인, 머티리얼 코스 자체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 밖의 원인들은 과학적이 아닌 것으로 배척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과율을 선형적 인과율과 상호적 인과율로 이렇게 따지는데 선형적 인과율은 선형적 인과율 자체에서도 원인을 다양하게 보지 않고 진료인이나 동력인, 동력인이나 진료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검증이 가능한 원인만을 인과관계에서 수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서양의 과학적인 정신 혹은 합리적인 정신에서 인정했던 인과관계의 폭은 굉장히 좁아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불교가 출현하기 이전에 인도에 있었던 선형적 인과의 개념은 베다의 관념이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최초의 원인의 자기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셀프 에볼루션 오브 프라임 코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라임 코스라는 게 1차적인 원인, 최초의 원인. 최초의 원인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셀프 에볼루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아까 그 개념 중에 고유한님이나 인중, 인과율 뭐 이런 게 베다의 개념인데 이걸 다시 설명한다면 이게 최초 원인의 자기 전개다.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우리 진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 안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전개돼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베다의 관념이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최초의 원인의 자기 전개다. 이런 점에서 서로 달라요. 베다의 관념에서 봤던 선정적 인과율은 르네상스 이후에 서구에서 인정했던 선정적 인과율보다 원인을 훨씬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다르죠. 그렇지만 같은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그래서 그렇지만 동양과 서양을 지배하는 주류가 되는 관점들은 그것들이 최초의 원인, 즉 불변의 절대자를 가정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어프라임 코스라고 설명을 하고 어프라임 코스는 최초의 원인이고 이걸 다른 말로 unalterable absolute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최초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원인 그 자체는 불변의 최초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서양의 개념과 인도의 베다의 개념이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초의 원인, 즉 불변의 절대자를 가정함으로써 비롯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래서 이 지점이 인정이 되면서 그것들의 선형성 그리고 실체와 속성의 구분이 최초의 원인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최초의 원인이라는 개념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점 같은데 베다의 개념이나 서양의 개념이나
prime course라는 게 최초의 원인이 있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최초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불변의 최초의 원인이 있어서 이게 본질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 실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최초의 원인이라는 이러한 가정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특성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리니애리티라고 선형성이 나오고 그리고 실체와 속성의 구분이 일어난다. 실체는 서브스턴스와 애트리뷰트로 변하지 않는 서브스턴스 실체가 있고 그리고 그와 이 실체와 다른 여기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고 애트리뷰트 실체와 속성을 구별하는 것인데 어떤 사물 속에서는 그 사물 자체에 실체가 있고 또 하나는 속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 실체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프라임 코스를 인정한다는 것. 하나의 최초의 원인을 인정하고 그 최초의 원인이 불변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설, 이러한 가정, 이게 어떤 면 선형적 인과율의 가장 근본적인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원인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최초의 원인은 불변이에요. 불변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출현하는 그 이후에 어떤 것들과 상호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선형적이라고 하는 거죠. 일방으로 인과관계가 진행된다. 최초의 원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다른 것들이 흘러나오는데 최초의 원인 자체는 불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원인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개념이죠. 선형적 인과율의 개념 중에 초기 인도의 개념과 서구에서 발달된 개념이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초의 원인을 인정하고 그 최초의 원인이 불변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선형성이 생겨나고 그리고 실체와 속성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은 인도의 고대의 개념과 어, 근세 이후에 서양에서 발달한 서양적 인과율이 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한편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그 작용을 순전히 물질적인 국면으로 제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전자의 예로 로크 같은 사상가들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의 철저한 경험주의는 인과관계를 주관적인 범주, 즉 지속적인 연결들의 지각으로 환원했다. 그들의 시각에서 관찰된 실제란 객관적 산출이 정당하게 보여질 수 없는 사건들의 일시적인 연쇄가 되었다. 인과관계를 단순한 연속으로 보는 이 견해는 설명을 묘사로 대신하는 또한 부타 당시의 우연론자들과 유사한 현대적 무인과론으로 귀착된다. 20세기 자연과학의 관찰 결과들은 우연론적 견해나 비결정론적 견해를 확정해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양자나 전자 같은 아원자적인 미세분자들은 선형적인 동력인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 자체는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지배적인 선형적 인과 모형에 대한 또 다른 상반된 반동은 유물론적 결정론으로의 변천을 초래했다. 고대 인도에서든 근대 서양에서든 대부분 무조건적이고 초물리적인 제일 원인에 대한 거부는 마음의 인과적인 영향을 전반적으로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타 당시의 사명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현대 결정론자들은 인과관계를 물질적 과정으로만 보게 된다. 이런 종류의 결정론 중에서 가장 명백하게 제시된 것은 마르크스주의적 견해인데 그것은 변화를 명백하게 물리적 조건에 불이를 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 그리고 측정 가능한 것이 변화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신념, 즉, 물질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보다 더 참되다는 가정은 마찬가지로
비마르크스주의 세계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선형적 인과율이 지금 지배적인 인과율이라고 봤어요. 지배적인 인과관이 있었는데 그 지배적인 인과관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선형적 인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들이 나타났는데 에, 한편에서는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견해는 주류를 이루는 인과관이 궁극적으로 최초의 원동자의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초의 원동자라고 하는 개념을 부인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원동자의 가정이라는 것은 그 가정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추론이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론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과관계와 추론 자체를 다 거부하게 됐는데 이런 하나의 반동이 있었고 또 하나의 다른 한편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하면서도 그 작용을 순전히 물질적인 국면으로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 이론이 발달하면서 선형적 인과율에 주류가 있긴 한데 그 주류의 인과율과 그걸 전적으로 거부하는 입장과 또 하나는 순전히 물질적인 쪽에 역점을 두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런 두 가지 반동이 생겨났다.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자의 예를 들고 있는 게 로크나 휴미 같은 사상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로크나 휴은 철저한 경험주의, 임피리시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철저한 경험주의라고, 레디컬 임피리시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극단적인 어떤 이런 경험주의를 록이나 휴미 주장을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인과관계 자체를 서브젝티브 캐터고리라고 그냥 주관적인 범주의일 뿐이다.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거죠. 실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건 단순히 주관적인 범주일 뿐이고 the perception of constant conjunction 지속적인 연결들의 그냥 개념일 뿐이다. 지속적인 연결들의 지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 실제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데 이걸 이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주관적인 범주, 즉 지속적인 연결들의 지각으로 환원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시각에서 관찰되는 실제란 객관적 산출이 정당하게 부여할 수 없는 사건들의 일시적인 연쇄가 되었다. Observed reality became, in their eyes, a temporal succession of events to which objective production could not be legitimately attributed. 여기서 객관적인 산출이라고 표현했는데 객관적인 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어떤 사건들의 시간적인 연쇄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범죄라고 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이런 인과관계가 아니고 이분들 표현에서는 temporal succession of events라고 봤어요. 객관적인 출현이 정당하게 부여될 수 없는 사건들의 일시적인 연쇄다. 일시적인 연쇄라기보다는 시간적인 연쇄, 템포럴이라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시간적 연쇄라고 보면 어떨까 싶어요. 템포럴이라는 말 자체를 일시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템포럴이라는 말을 일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간적 연쇄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단순히 연속으로 보는 이 개는 설명을 묘사로 대신하는 또한 붓다 당시의 우연론자들과 유사한 현대적 무인과론으로 귀착된다. 이렇게 저자들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결국은 로크나 휴메 보고 있었던 이런 철저한 경험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결국은 이건 현대적인 무인과론으로 인과론 자체를 부정하는 무인과론으로 귀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어떤 연쇄를 이루면서 일어나는 것 이거 자체를 우연히 일어나는 것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시간적인 관계에서 서로 인접해 있는 어떤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이걸 인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어, 그다음 주관적인 범주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